윤석열이가 김건희를 사과한다고 국민께 송구하다. 근데 사과해줄 의향이 있다. 이게 지금 말이에요? 뭔 적선하는 것 같이 사과를 뭐 적선하는 것처럼. 아니 이게 지금 이런 미친놈이에요. 이걸 지금 국민들이 그래도 막 지지자들이 많잖아요. 아직도. 이거 사이코패스들이에요. 왜냐하면 사과해줄 의향이 있대요. 와, 안녕하세요. 맨인블랙 인사드립니다. 요즘 늦었습니다. 하루 이틀쯤. 근데 이슈가 온통 그냥 전부 김건희한테 몰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모든 걸 다 덮어버리네요. 그래서 그것이 맨날 우리가 도로 하는 얘기인데 그거 전에 제가 한마디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지금 어디더라 대깨문 문재인 대통령을 엄청나게 지지한다는 세력들이 부산에서 집회를 갖고 그러던데 이제 후보 바꾸라고 말하자면 이거 대통령을 다시 만들어 이거죠. 경선 그러니까 이낙연 씨를 말하자면 다시 지금 불러내려고 대놓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우리가 자꾸 원팀 하면서 끌고 가야겠다고 이렇게 했던 게 부질없는 겁니다. 그거는 이미 원래 우리 편이 아니었던 사람들인데 거기에 묘하게 페이스북이나 어디에 이재명을 지지하는 이래가지고 어떤 커리큘럼들이 있어요. 거기 가입하라고 그러고. 근데 그게 극문 똥파리들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지금 이낙연 씨랑 또 같이 사진을 찍어 놓은 게 올라와 있더라고. 그리고 또 당을 만들었어요. 원외정당으로. 근데 거기서 그 대표라는 놈이 아까 누구더라 누구던데 이민구 원외정당 깨어있는 시민연대 이런다는데 그게 대표가 이민구라는 사나이인데 18일 날 이번 18일 날 부산 집회에서 그 이재명 후보님 그 형수 욕설 있죠. 그거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이재명 후보한테 욕이 될 거나 그것이 나름대로 그 흠이라고 하는 게 그 욕설 파일 뿐입니다. 사실 나머지는 그냥 던져 놓는 건데 그건 현존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전과 사범 이런 거 하죠.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면 정치인들 말이에요. 그런 식이면 홍준표 누구 다 들이대면 모조리 전과 몇 범들입니다. 고발당하고 기소되고 이런 거. 그런데 이렇게 그냥 막무가내로 전과 사범이라는 등 형수 욕설 전문을 모조리 선관위에서 그랬대. 당락을 관계하지 않고 그냥 이런저런데 공유를 하는 건 선거법 위반이 아닌 그런 걸로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근데 지금 난 그것도 좀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선거 국면이잖아요.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선거 국면에 이게 무슨 짓이에요? 그 부산에서 그러니까 18일 날 그 집회를 하는 거기서 그 이재명 지사님 그 형수님이랑 그 설전 있었던 그 욕설을 도로에서 틀어놓고 이지랄을 하고 있어요. 그래갖고 그게 문재인을 지지하는 뭐라고 하면서 그러니 이런 놈들이 정말 그래서 이거는 손절하고 가야 될 세력들이에요. 그게 원팀으로 가자 뭘 하자 요번에 박광원이 이 친구 이거 내가 웬만하면 내 고향 사람입니다. 우리 동네 그 동네 애들이랑 우리 학교 동창들도 많아요. 전라도 해남 송지면 황산이라는 데인데 이 친구가 그 동네 시골 동네에서 성공했죠. MBC 또 하고 이러저러해서 국회의원까지 수원에서 하고 있는데 내가 웬만하면 고향 사나이라서 어떻게 해서 좀 괜찮은 어떻게 될래나 하고 있었더니 이거 사람 새끼 아니네. 그 이낙연이한테 붙어갖고 뭘 하더니 영락없이 지금 뭐냐면 열림공감 TV에서 김건희 그 허위 문제 이런 거 다루는 걸
저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함구령을 내렸대. 그게 뭐 직책이 뭔가 있어요. 지금 저 원팀을 만들면서 이낙연 팀에 있던 그 인사들도 다 자리를 하나씩 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방송이나 이런 데 가서 그런 말 하지 마라고 이렇게 함구령을 내렸어요. 노골적으로. 그래서 내가 이 새끼 미쳤나 이거. 아니 발굴해서 그것도 거짓말도 아니잖아요. 사실을 얘기하는데 그걸 못하게 해요. 뭔 속셈이야? 마침 거기에 김종인 씨가 이번에 네거티브 중단하자고. 그리고 이제 정상적인 선거를 하자고. 이게 정상적인 선거예요. 근데 지금 김종인이나 이준석이나 윤석열이까지 지금 실종돼 버렸습니다. 이 판에서 걔들은. 김건희만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간신히 삼고초려해서 뭡니까 김종인 모셔오느라고 애썼잖아요. 데려다 놓으니까 저도 하는 게 없어. 쓸데가 없어졌어요. 이거 그냥 이 판에 어디서 끼어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이준석이도 마찬가지야. 오늘 보니까 뭐 조수진이랑 둘이서 또 존나게 싸웠네. 밖에서 들을 정도로 막 책상바닥 치고 뭔가 뭐 이런 저런 저 뭐 김건희 사태에 대해서 그 당신이 맡고 있는 부분이니까 방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 좀 단속 좀 해라고 아마 이준석이가 당 대표니까 그거 했는데 내가 왜 네 말 듣냐? 나는 윤석열이 말만 듣는다 이러고 대놓고 이렇게 그 자리에서 그러나 봐요. 와, 그러니까 이거 어린애 당 대표 시켜놓고 조리돌림 시키는 거예요. 그게 안 돼요. 그러더니 또 누구? 신지에 녹색당 대표 있어요. 그 저 페미니스트. 그 페미니스트 아니에요. 자기들 이익될 부분에만 여자를 활용합니다. 지도 여자니까. 그거는 여자라는 생물학적 구조를 활용하는 애예요. 그런 애들 많죠. 뭐 얼마 전에 그 김재현인가 누구 박원순 시장 그 변호하던 그 친구 노랑머리. 얘들이 어느 때 여자를 활용해서 이익을 볼 때만 여자를 들이댑니다. 페미니즘을 들이대고 이것 때문에 그 이준석이랑 선거 때 대박 굉장히 한바탕 붙었잖아요. 그 서울시장 선거에 나왔었어요. 신지에도. 근데 페미니즘 갖고 여성 인권 여권 어쩌고 하면서 거기 딜이 깐 게 이준석입니다. 근데 그거를 김한길이가 진짜 웃긴다. 김한길이 첫 작품입니다. 이게 거기 가서 용광로 선대위 만든다고. 그러니까 이거는요, 지금 현재 국힘당은 뭘 하자는 당인지 전혀 정체성이 아주 모호합니다. 그 사람들이 정강정책이 있을 거예요, 당에. 그럼 뭔지를 모르겠어. 이거는 잡탕당이 된 거예요. 자기들 스스로가 뭘 추구하고 뭘 하다 그쪽 정강정책 자체를 내가 읽어보질 않아서 모르는데, 근데 뭐 크게 민주당이랑 뭐 엄청난 차이도 안 나요. 그래서 제가 늘 그 우리나라의 진보 보수라는 그 개념이 모호하다 한 거예요. 그 당 정강 정책을 보면 여당 야당이 지금 뭐 별로 차이 없어요. 중산층을 어쩌고 뭘 어쩌고 이러면서 노동자를 어쩌고 뭘 어쩌고 다 그래요. 뭐 이제 세부적인 사항에 가서 약간씩 뒤틀어지기는 하나 큰 줄기는 똑같습니다. 거기다가 페미니즘 정당을 이준석이가 뭘로 뜬 줄 아세요? 남자들 그러니까 페미니즘을 눌러버리고 뭐라고 그래 그거 보고 그 한남충들 그걸 대표해서 지금 저 이준석이가 당대표가 된 겁니다. 젊은 청년들 표로. 근데 이거 지금 좆대버린 거예요. 얘 신지혜를 데려다 놓으면은 지가 그러니까 이 당은 얼마나 웃기냐면 공정과 정직을 기치로 삼고 정의롭게 하겠다고 나가서 대통령 후보가 된 게 윤석열입니다. 이놈이 문재인 정권에서 공정하지 않다고 부정부패라고 그랬는데 이준석이는 청년들 남자들 그러니까 청년들이 불이익을 당한다. 민주당이 여성에만 정책을 몰빵해줘 갖고 남자들이 상대적으로 엄청난 불이익을 당한다. 내가 당신들의 그 소원을 풀어주겠다. 이러고 그걸 끌고 가서 지금 저 당에서 당대표가 된 겁니다. 그런데 둘 다 이상하게 미친놈들이 돼버린 겁니다. 정의로운 것을 만들겠다고 검찰총장을 초계같이 버리고 간 놈입니다.
이 세상에 부정부패가 많고 문재인 정권이 이건 지가 지금 보세요. 까면 깔수록 진짜가 없습니다. 부분적으로 뭐 약간은 뭐 비슷한 것이 있으나 거의 다 거짓말이고 어쩌다 조금씩 섞여 있다는 식으로 가짜가 좀 섞여 있다는 식으로 그러니까 이것도 말이 안 돼요.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지 좀 섞여 있는데 거짓말이 좀 섞여 있다. 근데 우리 추미애 전 장관이 이거는 전부 거짓말인데 조금 진실이 있다고 하게 만든 거다 의도적으로. 그래갖고 그래야 이게 서류를 통과하지. 전체가 다 거짓말이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뭐 뉴욕 때 뭐 어디 연수 닷새인가 일주일인가 가갖고 어디 쇼핑 맨 마지막 날 쇼핑했대. 하루 거기 가서 뭐 이제 뭐 그 대학에 가서 뭐 들었나 봐요. 그러고 그다음 날 쇼핑. 그러니까 뭐 여기저기 구경도 아니고 다 나옵니다. 그러고 뭐 그 연수했다는 기록 보니까 아까 누구? 누구? 김건희 이게 영어로 조그맣게 써 있으니까 사람들이 못 찾아낼 줄 알았나 봐요. 사람들 아주 개조주로 보는 거예요. 영어로 써 있는데 저도 무식한 것들이 아니야. 그랬는 것 같은데 지 마누라가 영어를 뭐 말도 안 되게 써놨어요. 또 이번에 삼성 갤러리 저기도 전시했다는데도 보니까 스펠링이 다 틀려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여자가 자기가 직접 만든 건가 아니면 누구를 시켰는데 이렇게 만들었나 난 이해할 수가 없대요. 그렇게 포트폴리오를 엉망진창으로 와 정말 희한합니다. 근데 이거를 윤석열이가 김건희를 사과한다고 국민께 송구하다. 근데 사과해 줄 의향이 있다. 이게 지금 말이에요? 뭔 적선하는 것 같이 사과를 뭐 적선하는 것처럼. 아니 이게 지금 이런 미친놈이에요. 이걸 지금 국민들이 그래도 막 지지자들이 많잖아요. 아직도. 이거 사이코패스들이에요. 왜냐하면 사과해 줄 의향이 있대요. 와 참. 근데 보세요. 검찰총장 청문회 때 김진태 지금 당에 지금 윤석열 뭐 캠프에서 뭔가 중책을 맡고 있는데 얘가 질의를 하는데 지금 동영상들이 유튜브에 막 돕니다. 이거 참 요새 정치해 먹기 힘들겠어. 윤석열 후보가 자기 와이프가 서울대 2년 대학원 2년 마쳤다고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대학원. 그러니까는 경영학 석사를 그러니까 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를 땄다고. 그러니까 이게 그냥 대충 얼마 부린 게 아니고 당당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김진태가 하도 기가 막혀갖고 이야 그러니까 이 김진태가 얼마나 입이 센 놈이에요. 근데 같은 검찰이라서 그래요. 어쨌나 헛웃음을 웃어요. 야 도대체 이게 어디까지 내가 말을 해야 되나 이러면서 아니 어쩜 그렇게 뻔뻔하죠? 그래 갖고도 검찰총장 그거는 통과가 됐어요. 아마 대통령이 밀어붙여서 아마 했을 겁니다. 그것도. 왜냐하면 야당에서 그때도 그 청문을 애를 통과를 안 시켜준 것 같은데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어느 페북에 어느 패친이 올려놓은 거 보기 김건희 씨 논란 가짜 진짜 이거 종식시킬 아주 딱 한 방에 종식시킬 방법이 있다고 올려놨대요. 들어보니까 저는 이런 걸 뭐 활용해서 지금까지 뭔 일을 해보질 않아갖고 뭐 학력이라든가 혹은 뭐 이런 이런 걸 서류 내밀고 한 적이 없어요. 왜냐면 난 계속 혼자 프리랜서니까 그림 그리고 그런 일이 뭐 이러고 얘처럼 뭐 교수하려고 그랬다면 들이밀었겠네. 근데 아무튼 이거 뭡니까? 재직했다고 주장하는 모든 기관에서 재직 증명서를 오늘 날짜로 발급받으면 된답니다. 떼달라고. 그러니까 그거는 30년, 40년이 지나도 다 나온답니다. 발급이. 설사 그 학교라든가 그 회사라든가 어디가 폐업을 했어도 디지털화 돼 있대요. 그래서 언제라도 4대 보험 가입 내역도 있고 다 확인이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했냐 안 했냐 뭐 했다 따지지 말고 그 재직했다는 데서
재직 증명서 그 날짜 오늘자로 떼면 바로 그냥 한 번에 확인이 된다. 왜 이렇게 쉬운 걸 안 하느냐? 맞냐 이거? 네. 그러니까 이거 재직증명서가 아니고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라고 했네. 근데 그 재직했다는 거. 근데 경력증명서. 근데 이렇게 쉬운 일을 왜 뭐 법으로 그러니까 나 이거 보고서는 아이고 이거 진짜 해결할 생각이 없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마찬가지가 또 이렇게 쉬운 것을 이게 네티즌이 올려놓은 글이야. 왜 이거 갖고 복잡하게 생각하느냐고. 가짜네 진짜네 따지지 말고 그 기관에서 발급받아라. 그럼 금방 알 수 있는 거라고. 참나 희한합니다. 그래서 가짜 경력으로 교편 잡고 막 지금도 같은 얘기로 계속 싸우고 있어요. 지금 이제 새로운 이슈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조국이 소환되고 이제 나쁜 의미로 소환되진 않아요. 이제 네가 조국한테 했던 잣대에 반만이라도 네 마누라한테 대라. 반 10분의 1만이라도 되면은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얘가 지금 명분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며칠 전에 그 뭡니까 사법 판결이 난 거 있죠. 걔가 그 항소했던 거 그냥 저 추미애가 그 2달간 정지시켰던 거 이거 받아들이겠다고 했어요. 이놈이 윤석열이가 존중하겠다 법원의 판결을. 그러더니 며칠 있다 이틀 만인가 사흘 만인가 또 항소했습니다. 왜냐면 그 아마 지금 이걸 받아들여 버리면 모든 게 다 무너진다. 무죄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선거 끝날 때까지라도 법원에서 계속 설전을 하자. 여기서 끝내버리면은 이제 당신이 선거 나올 명분이 사라지지 않냐. 아마 그 당 캠프에서 그런 것 같아. 그래갖고 다시 부랴부랴 항소를 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말 뭘 모르는 사람 같아. 그게 며칠 전에 한 기록이 그대로 있는데 말까지 존중하겠다고 그래놓고 한 3일 지나서 아차차 아닙니다. 도로 항소하겠다고. 이거 이제 선거 끝날 때까지 이 법정 공방을 끝내지 않겠다는 소리예요. 지금 끝내놔 버렸잖아요. 이걸 받아들여 버리면. 그러면 이제 사퇴해야 돼요. 이게 그냥 공직자 그 윤리 준칙이라든가 모든 거에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는 그 자격이 상실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뜨거라 하고 다시 항소해 놓은 거예요. 선거 끝날 때까지는 하겠다는 소리지. 이게 끊이지 않는 논란이 이 사람한테는 논란밖에 없어요. 저도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막 뭔가 새로운 것을 해주고 싶고 그런데 새로운 게 없어요. 저 뭡니까 이재명 우리 후보님 그 아들 그 도박 문제 저번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게 그 이제 전문가들이 모두 나와서 그것도 거기에 그 친구가 했다는 사이트가 우리나라 그 게임의 황제라는 스타크래프트의 황제라는 임요한이가 거기 선수로 있는 그냥 정당한 게임 그 사이트예요. 이게 무슨 그러고 도박을 했다고 하려면은 이게 도박을 하고 현금화시키는 환전 기능이 있나 없나 이걸 따진다네요. 근데 이건 환전 기능이 없답니다. 그 도박 사이트에는 돈을 이렇게 아이템을 사가지고 왜 우리도 그 한 게임 고수도 나도 그거 미쳐갖고 아주 뒤지는 줄 알았어요. 눈이 시뻘게 갖고 아침까지 그거 못 살겠대. 포커 저 고수도 그걸 치면서 밤을 새워요. 막 우리 마누라한테 나 아주 미친놈이라. 아니 돈벌이도 아니고 그게 그렇게 되더라고. 그러면은 돈이 몽땅 다 잃어버리잖아요. 빵원 올인 되잖아요. 사야 돼 누구한테. 그럼 막 어떤 놈들은 몇 조씩 있어. 지금 죽은 저 출판사 사장 김환수 환수는 한 게임 머니가 5조 막 이렇게 해서 5조. 그럼 환수야 나 좀만 주라. 그러면은 3억 뭐 10억 막 줘. 1억 어디 방으로 들어와라. 근데 그렇게 안 하면 돈 주고 사야 돼요. 한 게임에서. 그러니까 이 친구가 한 걸 보니까 자세히 내가 봤어요. 봤더니 1년 6개월 정도에 한 1,000만 원 정도를 그러니까 게임 머니가. 그러면 그것을 그대로 그냥 다 잃어서 했다고 하면은 하루에 한 2만 원 정도를 하루인가 뭐 아무튼 2만 원 정도 돈을 쓴 거야. 이게 게임을 하면서.
이게 그러니까 도박을 했다는 게 아닌 게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이 김종인이가 잽싸게 고소 치하를 했어요, 지금. 이재명도 치하하고 이제 네거티브 중단하자 이랬는데 이게 아주 야근 늙은이에요. 우리도 네 아들 치하했으니 너도 우리 쪽에 치하해라. 이 사인을 보낸 거예요. 그냥 네거티브 하지 말고 우리 포지티브로 진짜 정책 경쟁하자 이런 거예요. 이미 틀렸어요. 왜냐면 이게 둘이서 그만하자고 해서 될 지경이 아니고 열차가 탄력을 받아서 지금 과속으로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스톱을 하면 다 죽어요. 그 차 탄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재명 아들은 이걸 갖고 가봤자 더 손해야. 그리고 사우나에서 어디 가서 스파에서 뭘 했다는 거. 그거 보니까 싸구려야 퀄리티가 높은 데가 무지하게 많더라고. 근데 한겨레 신문 전 기자인가 어떤 기자가 저 페북에 올려놓은 글 보면 자기도 거기 갔대. 어딘가에 갔는데 거기 갔더니 이준석이 사인도 있고 누구 사인도 있고 있더라. 근데 자기 경험에 의하면 돈에 따라서 그 여자 서비스가 다르대. 근데 자기도 혹군 달아갖고 어떻게 한번 넘어갈 뻔했다. 거기 가서 한 3번 정도를 갔는데 이제 돈이 좀 근데 이재명 후보 아들이 간 데는 아주 찌질한 데야 보니까 성남에. 그리고 얘들이 간 데는 아니고 고급진 데야. 연예인들이 막 그래갖고 이준석 이 새끼는 난데없이 지가 핀치에 보니까 전현무 조세호 이거 다 다닌다. 그러고 연예인들을 이거 지금 큰일 날 사람이에요. 이거 거기 다 다니는 데다고 그걸 끌고 들어가요. 고발한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준석이를 험담한 게 아니고 거기에 분명히 이준석이 사인이 있었다고 이 정도 얘기만 한 거예요. 그 기자는. 근데 걔가 내가 언제 거기서 그걸 뭐라고 그러냐? 여자랑 이렇게 오이질. 존말로 좀 하려고 그랬지. 그 오입질 했다고 그랬냐? 나는 거기 네 사인이 있다는 얘기밖에 안 했다고. 근데 이놈이 발끈해갖고 허위사실 유포 오입질 했다고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 그래서는 이놈이니까 똥낀 놈이 썩낸다고 이 새끼 했나 봐. 그래 내가 댓글에다 했어 그랬어 내가. 근데 그게 진짜 웃기는 놈이야. 그러니까 거기 그렇게 다니는 놈이 이제 그러니까 이재명 아들을 갖고는 더 이상 이게 공방을 해봤자 쟤들이 손해될 것 같아서 그만 덮으려고 하는 중이야 이거. 그저 주진우? 나는 꼼수다에 그 주진우 기자 그 생지 나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거랑 이름이 똑같은 놈이 있대. 그게 저 한동훈이 저번에 그 재판 때 그 동아일보 기자랑 그것 때 이놈이 그걸 무죄를 만든 놈이더구만. 근데 이놈이 지네 집 앞에 저 압구정 한양 아파트 앞에 파출소 앞에서 택시 탔는데 그 택시 안에서 지금 이재명이 건 지금 이렇게 올리다고 계속 차 타고 오면서 법원까지 오면서 검찰청까지 오면서 전화를 하고 온 걸 택시 기사가 고발해버렸어. 근데 그게 말로만 이렇게 깜짝 놀라 지금 전화도 안 받고 숨어버렸던데 이게 무고라면은 그거 가만 안 둡니다. 근데 택시 블랙박스에 다 나온다네. 음성까지 요새 와. 그러니까는 이놈들이 아차 이거 큰일 났구나 하고 지금 민주당 이 사건을 민주당에서 이제 들이대려고 하니까 박강원이가 이거 하지 말라고 한 거야. 그거 찾아서 넘겨주는데 열린공감 TV에서. 그러니까 이거 함구령 그거 하지 말라고 그런 거야 박광원이가. 그래서 이놈이 미친놈 아니야? 아니 왜 하지 말라고 그래. 그냥 아무튼 뭔가 이상해 지금. 원팀 해야 되는데 한 표가 지금 아까운 판에 원팀 해야 되는데 이래갖고 뒤통수 칠까 봐서 내가 겁납니다. 겁나. 근데 아무튼 곽상도는 50억이나 받아 처먹어갖고도 지금 무죄 그냥 불려놔 버렸잖아요. 구속영장 심사해갖고 곽상도. 근데 500만 원 게임머니 500만 원 1000만 원 이거 돈 몇 푼 되지도 않은 거 이걸로 지금 날리고. 이야. 그래서 아무튼 내가 그랬죠. 추미애 의원도 약식 기소 당했다고 이 앞에 방송에 내가 얘기해줬지. 추미애 의원이. 왜냐하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정치자금 카드는 따로 이렇게 쓰나 봐요. 그거는 이제 자기 사적인 돈으로 정치자금으로만 쓰는 게 있나 봐요. 근데
어떻게 찾아냈는지 논산훈련소에 아들이 입소할 때 가족이 가가지고 저 훈련 끝나고 퇴소할 때 밥을 먹었어. 근데 공교롭게 그 카드로 먹은 거야. 19만 원을 썼대요. 19만 원 쓰고 오면서 기름을 넣은 거야. 그래갖고 한 5, 60만 원. 돈이 얼마를 썼어. 아무튼 기름값하고 그 밥값하고 해서 가족이 아들 퇴소식 날. 그걸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윤석열이가 걸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꼼짝없이 약식 기소로 벌금 50만 원 물었어요. 추미애 장관이. 그 장관 되기 전입니다. 이런 놈들이에요. 이 윤석열이 이 새끼가. 그 분명히 정치자금법 위반이 맞답니다. 그 카드로 쓰면 안 된대요. 정치자금 후원금이나 이런 걸로는 정치적인 목적이 거기에 뭐 준한 목적이 있나 봐요. 거기 써야 되는데 예전에 홍준표 원내총무할 때 뭐 3천만 원이가 얼마 마누라 살림하는데 보태쓰라고 그때는 왜 말짱했어? 저 집에 살림에 보태쓰라고 남는 돈은 마누라 살림에 보태쓰라고 갖다 줬다고 떳떳하게 얘기한 놈입니다. 근데 추미애는 아들 퇴소식 날 밥 먹었고 기름 넣은 거 약식 기소 당해갖고 벌금 50만 원 실제 물었습니다. 이런 개새끼들이 이렇게 살아요. 정육식당 인근 논산훈련소 정육식당에서 아무튼 엄청나게 엄격한 잣대로 들이대서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잘못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윤석열 고발 사주 외에 김건희 경력 위조 사기, 최은순 잔고 사기, 그러니까 모든 이런 자기 주변 일이 터지니까 이제 그걸 덮으려고 이런 찌질한 막 이재명 아들 노름했네 뭐했네 이런 걸로 뭐 성매매했네. 아까 내가 참 성매매했다고 그 말이 생각 안 났더니 너는 즉각 오입하다고 생각했지. 맞아, 성매매. 아이 참 고급스럽게 살자 우리. 이런 걸 털어내는 거 보니까 이게 조선일보 캐비넷에 족도 없다는 소리입니다. 모르지요. 아직 지금 지금 후보 등록은 안 돼 있어요. 지금 며칠 날 지금 등록하지 그 대통령 후보 등록을. 그때 그러니까 지금 홍준표나 이낙연이가 그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후보 등록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 등록 전에 후보를 교체할 수도 있다. 이 꿈을 갖고 이것들이 지금 아주 참 수상한 놈들입니다. 수상한 놈들. 그래서 기회는 아직은 있다. 이런 것 같아. 뭐가 터질지 아직도 몰라요. 제가 예전부터 얘기해서 이제 분명히 뭔가 터질 거다 갖고 있는 게 지금 우리 쪽에 특히 그 열린공감 TV 쪽에 김건희 파일이 어마무시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걸 지금 안 터뜨리고 놔두고 있는데 이거면 그냥 완전히 폭삭 주저앉아 버릴 거. 윤석열이 김건희 거기 그 일수놀이 하던 거기 돈놀이 하던 여자들 증언 이거 다 받아놓고 세이브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뭡니까? 저 당에서 국힘당에서는 박형준이가 부산시장에 나왔을 때 지 마누라 리스크 때문에 결국 그거 지 딸 홍대 진학했던 거 그거 가짜로 드러났잖아요. 그 마누라가 보통 웬만하면 선거 때는 부인이 나와서 막 내조를 하고 같이 다니면서 손을 들고 돌아다닙니다. 근데 박형준이가 혼자 했어요. 그 마누라 안 부르고. 그랬는데 지금 이 윤석열이 이 친구들이 당에서 김건희 불러내지 말자. 그냥 혼자 해라. 그리고 당내에서 노골적으로 말을 합니다. 이제 커튼 뒤에서 내조를 하겠다. 커튼 뒤에서 하겠다고 그래요. 그리고 김종인이도 대놓고 그럽니다. 후보 부인 안 나올 수도 있고 뭐 얼마든지 그거 무슨 상관 있냐. 후보 부인이 뭐 대통령 되는 거냐 이러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뭐 내각제로 뭐 어떻게 슬쩍 비추대 이 김종인이가. 얘들이 음모가 있어요. 이낙연이도 그렇고 지금 내각제 쪽으로 어떻게 몰고 갈 심산이었던 거예요 이게. 그래갖고 이게 다 지금 뒤틀어졌는데 우리도 그렇고 우리 지지자들이나 저나 이재명 지사가 어떤 때 할 때 보면 맥이 빠지게 할 때가 있어요. 가끔 한두 번씩. 그 중에 하나가 경북 어디 가서 저번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쓸데없이 또 그 전두환 얘기를 해가지고 그거는 안 해야 될 얘기를. 왜냐하면 예정에 없이 자기가 스스로 흥분해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박정희의 공과를 뭐 이렇게 얘기하고
박정희는 그것도 뭐 그렇게 우리가 뭐 추겨 세워서 살 일은 아니나 그것도 어떻게 보면 공과로 따지자면 과가 좀 커서 그렇지 그건 있습니다. 근데 전두환은 공과가 따질 수가 없어요. 과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법에서 판결을 받았잖아요. 쿠데타로 헌정 질서를 중단시키고 나라를 뒤집어 놓은 놈입니다. 그래서 이등병으로 강등시켜 놨어요. 그러니까 이건 공과를 따질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역적. 그런데 잘난 척 하느라고 가서 한마디를 쓱 전두환도 뭐 그때 뭐 그러니까 전체적인 맥락이 전두환을 찬양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 나쁜 놈이었으나 그때 뭐 삼저 호황 그걸 했을 때 관리를 그래도 뭐 좀 괜찮게 했다는 식의 말을 한 거예요. 근데 한 말도 말아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질문을 해도 나 그 사람에 대해서는 할 말 없습니다. 지금 그런 뭐 내가 지금 대선 후보로서 평가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왜 묻지도 않은 말을 해야 돼. 자발 없이. 그래서 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불만이에요. 이제 좀 조심하셔야 돼요. 말을 해도. 김건희가 안 나오게 된 게 이 여자가 뭔 말을 해버릴지 모를까 봐서 그렇대요. 그냥 어쩌다 한 번씩 그 가끔 어쩌다 인터뷰가 간신히 뭔 수로 되면은 개차반이잖아요. 막 아무 말이나 해버릴까 봐서. 그래서 내 보냈다가 큰일 난다 하고 내부에서 아마 안 내보내는 것 같은데 우리 이재명 후보님도 각별히 조심해야 됩니다. 말 한마디로 그냥 청길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뭐 꼬투리 잡으려고 난리인데. 지금까지는 그래도 검찰 캐비넷이나 조선일보 캐비넷에 아직까지는 별게 없는 것 같은데 혹시 모르면 이놈들은 하도 무서운 것들이라서 만들어라도 냅니다. 그러니까 이 김건희 씨는 정말 미치고 팔딱 뛸 여자예요. 인터뷰를 하면서 어느 기자랑 했더라. 근데 당신도 털면 안 나올 줄 아느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나중에 뭐 YTN 기자지 뭐 몇 년생이냐고 물어봐고 몇 년 70년생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오빠네 앞으로 오빠라고 부르겠다고 청와대 들어가면은 제일 먼저 불러갖고 술 한잔 주겠다고 이게 청와대 들어가서 밥 먹이고 술 준다고 이게 입에 붙은 거예요. 이 말이 그냥 원래 그렇게 살아온 거지. 그러고 윤석열이가 후원금을 꽉 채웠다고 자랑을 했어요. 후원금을. 근데 요놈이 후원금 0원, 후원자 0명 서류에 나왔는데 거기 보면 뭐냐면 고액 후원자들을 안 써놨어요. 그냥 뭐 10만 원 뭐 이런 것만 써놓고 고액 후원자 거기 원래 고액 후원자도 다 쓰게 돼 있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쌍방울에서 그 쌍방울 웃기대 이재명한테 1,000만 원인가 이렇게 후원을 해갖고 이준석이가 난리가 났죠. 막 그 쌍방울이랑 관계를 대라 뭘 했더라고 막 그랬거든. 근데 쌍방울에서 윤석열이한테 고액 후원자가 또 들어가 있어. 이것들 웃기는 놈들이야. 그러니까 양쪽에 다 들이댄 거야. 근데 그 고액 후원자들이 윤석열 캠프에는 지금 아무도 없어. 빵원이야, 빵원. 이거 그랬고 대놓고 김종인이가 그랬대. 이거 선거 끝날 때까지 안 밝히겠다. 그럼 이게 지금 원래 그거 밝혀야 되는 거 아닌가? 후원자 선거 끝날 때까지 그냥 고액 후원자는 밝히지 않겠다. 이렇게 대놓고 그러대. 이야, 그래서 이거 말이에요. 콜롬비아에 내가 한 가지 예를 들어줄게. 콜롬비아 윤석열이가 누구 닮았냐면요. 콜롬비아 마약왕 파블로 에스코바르라는 놈이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마약으로 해서 대통령에 이제 나왔어요. 그래갖고 국민들을 선심 써가면서 뭐 하면서 현혹시켜갖고 대통령 후보까지 나왔어요. 근데 지금 내가 윤석열을 보니까 딱 그 친구 생각이 나요. 그 마약왕 그거 같이. 그래서 아무튼 이번 선거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무조건 이거 안 됩니다. 여론조사 오늘도 보니까 막 착착착 그러는데 리얼미터나 이런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1,000명 국민 1,000명 샘플로 해서 뽑아내는 거예요. 1,000명에서 그게 말이 돼요. 5천 몇백만 인구 중에서 1,000명 갖고 샘플 갖고 다 거짓말이니까 이재명 것만 진짜예요. 자, 그러니까 그걸 믿고 이번에 선거는 뭐 해보나 마나입니다. 그래서 좀 더 뭡니까 이재명 지사님이 이제 조심하시고
이제 수성한다는 생각으로 일거수일투족을 좀 조심하시고 그 언어 그거 좀 조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